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드디어 900원을 돌파하고 92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다고 영상 찍는 거 아닌 거는 다들 아시죠? 자, 리플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못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코인이 되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플코인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우리 이용 안 합니다.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자, 코인의 결제 시스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을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것 또한 리플이 한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가 있죠. 자, IPO 리플랩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에 두고 있다. 그에 대한 유동성 자금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 요소가 됩니다. 물론 SEC라는 거대한 미국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계속적으로 압박했었지만 SEC는 드디어 리플을 인정했죠. 증권이 너희는 아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달러도 못 가고 있을까? 자, 친 리플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엄청나게 리플 코인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900원을 뚫었다고 해서 920원을 뚫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상승의 초입 단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날짜 0.98%, 87% 이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네,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인, 전고점 라인이 950원이었으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 다시 한번 1000원에 안착해야지 어느 정도는 빛을 발하겠다. 이때는 확실하게 느껴지시겠죠? 아, 이때는 확실한 상승 구도가 잡혔구나. 자, 이게 지금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차곡차곡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보였죠. 근데 하방 압박 받을 때 여기 800원도 이탈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대외적인 이벤트가 훨씬 더 컸습니다. 뭐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압박했고 그 부분에 리플 코인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근데 이렇게나 하락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리플을 욕하면서 나왔겠지만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그래서 800원 라인에서 이탈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매수해라. 이 부분 다시 한번 상승력을 가도했죠. 제가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플 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왜 이 800원 라인에서 멈췄을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데 고래들은 왜 그때 매집 라인을 구축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을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게 이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리지 않겠죠. 더군다나 일봉상 보면 아 이거 너무 고점인데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패턴 이 부분은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근데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리플에 갖고 있는 파트너사들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노바티부터 SABB, SCB, SBI 자, 이러한 은행들 다 어느 은행입니까? 영국의 은행.
유럽의 은행, 아시아의 은행, 아랍에미레이트의 은행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은 니플과 계속적으로 손을 맞잡고 있죠. 왜?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당연히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당연히 니플코의 상승 요인은 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떠한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니플 6개월 뒤에 거래되려면 120%까지 랠리가 가능하다. 자, 엄청나게 긍정적이죠. 이게 12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6개월 뒤 거래 언제입니까? 2분기 안으로 120%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것뿐입니까? 니플 하락세일 때 구매를 해야 될까? 이러한 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12월 5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당연하겠죠. 1달러를 간다는 둥, 1.5달러를 간다는 둥, 계속적인 상승력이 이어진다는 둥,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니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았죠. 이게 뭡니까? 3주간 고점에 도달한 리플 1.5달러까지 가격 상승을 성공할 것인가?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 이러한 이벤트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더군다나 리플 코인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투자하지만 해외 모든 사람들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리플이 어떠한 코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리플의 상승 모멘텀 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들도 알고 있겠죠. 자, 이 고래라는 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리플이 이렇게나 하락했을 때 고래가 이탈했습니까?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주봉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리플 코인 당장 내일 안 올라갔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죠. 더군다나 상승했을 때 거래량들 보세요. 엄청나게 거래량들이 나왔다가 하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을 때 그 전까지 하방압박 가져왔을 때 어땠습니까?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많은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1,000원 라인을 딱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이때 뭐였습니까? 다들 아시죠? 리플 코인이 해당되는 ETF가 나올 것이야.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했대. 이러한 부분과 함께 1,000원까지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이게 안 나올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블랙록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일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죠. 비트코인 ETF 네 신청했습니다. 이게 곧 나올 거라는 예상이 26조 원이라는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거야.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ETF도 신청했습니다. 알트코인을 신청했다는 거 이게 첫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어떠한 코인이 ETF가 신청될까? 뭐 솔라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니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블랙록은 월가예요. EDXL을 만들어서 다시는 최대적인 상승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상승에 대한 수익 구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EDXM이라는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왜? 얘네들도 수익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당연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당연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리플 또한 당연히 좋은 거 알고 있다라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현물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오고 있고 반감기까지 다가온다.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ETF 굉장히 중요하죠. ETF라는 건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하는데 어떻게 개인 자금만으로 운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된다. 이 고래들의 자금이 얼마입니까? 26조 원이 자금이 쏟아진다라고 해요. 고래가 누구라고 했죠? 기업이고 기관이다. 당연하겠지만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의 상승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반감기. 이 반감기라는 게 뭡니까?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2024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세 번째,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 미국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SEC 너희 힘이 너무 과도한 것 같으니까 힘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코인 시장, 해당되는 주식 시장, 이 금융 시장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확실하게 금융 주대하는 거, 제재하는 거 제가 철폐시키겠습니다. 왜 이런 공약들을 펼칠까요? 이 공약이라는 게 뭡니까? 투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하겠소, 나는 어떤 걸 할 테니 나를 뽑아 주시오 라는 겁니다.
이러한 게 2024년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 주식 시장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 달간 비트코인에 6,480억 원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12월 4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누가 매수를 했을까? 누가 매입을 했을까? 한 달 동안입니다. 그러면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던 거, 물론 6천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겠죠. 6천만 원 돌파할 때 왜 니플 코인은 왜 안 올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짚고 가자고요. 비트코인은 어떠한 겁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알트코인이라고 불러요. 왜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의 기준점인지를 보여주는 단목이거든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이 6천만 원 돌파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주식으로 분산되죠. 투자 자금이.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외인들조차 처음에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삼성전자를 먼저 투자해요. 당연히 투자자들, 코인 시장 투자자들 또한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하고 나서 다른 알트코인들로 이동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기관이라고 하는 애들은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일까 노림수가 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세요. 코인 시장,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될 거야. 그래서 기관들은 선취매에 나섰다. 이 말도 엄청나게 많아요. 선순위가 뭐라고요? 매집입니다. 이 매집이라는 건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는 게 매집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린 다음에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플 코인, 고래들 또한 마찬가지 현상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ETF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올라가는 것도 떨어뜨려서 매집한다. 이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관이고 고래들이다. 이 리플 코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상승력을 어떻게 올랐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기분 좋죠? 근데 다시 끄집어 내려요. 어디까지? 800원 라인까지. 왜 올라가던 걸 끄집어 내릴까요?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손실 난 게 없다. 그럼 왜 내려왔을까? 내려온 이유가 없죠. 바로 고래들의 자전거래라는 겁니다. 이 자전거래라는 게 뭡니까?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 놔요.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 매도하죠. 가운데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매도하고 개인들은 이렇게 계속적인 매도가 스노우볼처럼 커져서 눈덩어리 효과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바로 고래가 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 자전거래는 공매도가 자주 이용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매 패턴을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보세요. 미국 공화당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SEC 규모는 축소를 시킬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를 할 것이다. 이게 지난 11월 17일 날 나왔던 부분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만큼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올 건지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정말 짜릿합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1위가 된다는 건 달러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겠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다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마만큼의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래들 또한 이거를 선침에 나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니플 코인 변동성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쭉쭉 나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냥 쭉쭉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내려서 800을 다시 한번 매집하고 다시 또 올리고 다시 또 변동성 줄 수 있습니다. 쭉쭉 절대 급등 안 시킵니다.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개인들 물량 충분히 털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날짜로도 보세요. 니플 다시 내려오죠. 다시 또 올라갈까요? 다시 내려올까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고래들은 자신들의 매집량을 구축시키고 있다. 900원 라인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이 차트의 오른쪽 단면을 보시죠.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목표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것이고 이 라인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올 수 있는 기준점. 다시 한번 950원 돌파, 1000원 돌파, 다시 한번 850원, 800원.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변동성을 주는지 이 고래들의 심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안정적인 비중 관리를 통해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거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는 리플코인과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당장 내일 못 올라가도 변동성이 심하게 온다 하더라도 확실한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는 잡아야 되겠죠. 언제 얼만큼 그 비중을 나누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